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여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에 왔습니다. 오늘은 김포 국제공항입니다. 김포는 거의 5년 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오늘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갈 목적지는 일본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입니다. 사실 저 같은 지방 거주자에게 오사카를 갈 때 김포공항 출발은 별 메리트가 없습니다. 도착하는 공항이 인천 출발 항공편과 같은 간사이 공항이기 때문이지요. 일반적으로 김포 출발 항공권 가격이 인천 출발편에 비해 더 비싼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쿄를 가는 경우에는 나리타가 아닌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기 때문에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나리타에 비해 하네다 공항의 시내 접근성이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저는 이번 여행 스케줄상 어쩔 수 없이 김포 출발로 예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항공사는 아시아나 항공. 오랜만에 오는 김포이지만 풍경은 크게 변한 것이 없네요. 자동 수화물 위탁이 가능해진 정도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먼저 체크인을 한 뒤 탑승권과 여권을 스캔하면 수화물 태그가 나오는데 직접 가방에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로 본인의 짐이 문제없이 검색에 통과된 것을 확인하면 끝. 출국 수속을 하러 가면 됩니다. 출발층으로 올라가니 출국장 입구 앞으로 사다리들이 보이네요. 일본으로 출국하는 연예인, 특히 아이돌 그룹의 사진을 찍으러 온 기자와 혼마들의 물건입니다. 김포공항은 출국 수속으로 붐비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출국장도 면세점도 여유로운 편입니다. 규모가 작아 별로 구경할 것도 없긴 하지만 말입니다. 34번, 35번 게이트 쪽 구역은 리모델링을 한 모양입니다. 없었던 라운지도 생긴 것 같고 어딘가 익숙하지가 않네요. 어느새 탑승 시간입니다. 언제나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설레는 순간입니다. 긴 탑승교를 걸어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오늘의 기종은 에어버스 330-300. 모니터를 보니 기령이 상당히 오래된 기체 같네요. 예전부터 이상하게도 김포 출발 노선은 기재가 구식이었던 기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시아나 항공을 탈 때 많이 느꼈습니다. 항공사 사정이야 있을 테고 새로운 기체라고 해서 딱히 좋을 것도 없습니다마는 비용은 인천 출발보다 못해도 10만 원은 더 받으면서 오래된 기체를 띄우는 게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탑승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 일찍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기가 서서히 이동합니다. 왼편으로 국내선 터미널과 우리나라 국적의 다양한 항공사 비행기들이 보이는군요. 항공기 곧 이륙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will take books. For your safety, please strap your seatbelt. Thank you.皆様まもなく入陸いたします。お手付けのベルトをご使用もう一度お確かめくださいま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활주로를 가로지르며 이륙 방송이 나옵니다. 오늘의 이륙 활주로는 32L 활주로, 즉 북쪽으로부터 320도 방향으로 난 활주로 중 레프트, 왼쪽 활주로입니다. 항공기는 맞바람을 마주하며 이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공기의 운동은 지상 속도가 아닌 공기와의 상대 속도로 결정되는데 같은 지상 속도라도 맞바람일 때 공기와의 상대 속도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착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항공모함의 경우 전속력으로 맞바람을 받으며 질주하면서 함재기들을 이착륙시키죠. 공항의 경우는 바람 방향에 따라 이륙 활주로 방향을 바꿔서 운용합니다. 비행기는 이륙을 위해 엔진 출력을 높여 속도를 상승시킵니다. 창문에 비치는 강렬한 늦은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비행기는 이륙을 실시합니다. 테이크 오프, 그리고 에어본, 이륙했습니다. 햇살 아래로 저 멀리 인천 시내와 서해 바다가 보이는군요. 그런데 미세먼지인지 시야가 그리 맑지는 않습니다. 비행기 창문이 조금 지저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곧 좌선회. 날개 앞쪽으로 방금 이륙한 김포공항의 전경이 보입니다. 활주로 2개가 나란히 보이네요. 비행기는 다시 좌선회를 이어갑니다. 이번엔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이 보이네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의 메인 경기장이었지요. 이렇게 보니 참 엄한 곳에 둥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벨트 등이 꺼졌습니다. 이제 안전 고도까지 상승한 것 같네요. 다시 김포공항이 보이고 이번에는 한강의 물줄기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서울 시내의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는 게 김포 출발 일본행 항공편의 번외의 이득인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물론 날씨가 받쳐줘야 가능한 일이지만요. 이것 때문에 김포 출발편을 선택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타시는 분 중 하늘에서 서울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싶으신 분은 비행기 왼편 좌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포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가는 항공편은 안양, 성남 상공을 지나가는 항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편에 앉으면 경기도 방면, 왼편에 앉으면 서울 방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좌선회만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른쪽에서는 하늘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편 활주로로 이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왼편에 앉으세요. 한국으로 귀국하실 땐 오른쪽 창가가 좋습니다. 밤비행을 하신다면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여의도도 보이고 저 멀리 롯데 월드타워도 눈에 띕니다. 땅에서 봐도 그렇지만 공중에서 보니 그 높이가 더 실감나는군요.
그리고 또다시 좌선회. 안양천의 물길 모습, 그리고 관악산의 광활한 산세가 눈에 들어옵니다. 비행기가 다시 중심을 잡으니 북한산과 남산의 모습이 발 아래로 펼쳐집니다. 날씨가 쾌청했으면 N서울타워의 모습도 구분이 되었을 것 같은데 오늘 날씨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비행기는 강남구를 지나 탄천을 건너 롯데월드 타워를 뒤로 한 채 서울 시내를 벗어납니다. 서울 상공을 벗어나니 승무원분들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일본 노선은 비행시간이 짧기 때문에 서비스도 스피드 있게 해야 합니다. 고도를 올리니 밖은 더 뿌얘져서 지상 풍경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창밖은 그만 보고 식사할 준비를 해야겠네요. 오늘의 기내식은 파인애플 치킨 탕수 볶음밥입니다. 예전에 오사카 노선은 콜드밀을 받았던 것 같은데 다른 사이드 메뉴 없이 간소하긴 해도 따뜻한 밥을 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무래도 차가운 샌드위치보다는 이게 훨씬 낫지요. 맛은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도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어줘야 합니다. 비싼 돈 내고 오랜만에 메이저 항공사 탔으니까 기내식은 남기면 안 되죠. 3분 만에 깔끔하게 한 그릇 정리. 잘 먹었습니다. 기내식 서비스가 끝나고 나니 이제 비행이 40분쯤 남았군요. 비행기는 동해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지상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도 않습니다. 조금 지나니 해가 지기 시작하는군요. 하늘에서 바라보는 일몰은 언제 봐도 아름답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기는 안전하게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Osaka Kansai International Airport. 착륙하며 눈으로는 중간중간 불빛도 보이고 했는데 카메라에 담기지는 않았네요.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진짜 오사카 여행의 시작입니다. 드디어 공항을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입국은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지난 10월에 도쿄보다는 거의 안 걸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속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일본이 시간대고 날짜고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겠지만은 거의 기다린 게 없다고 싶을 정도로 빨리 나왔어요. 이제 열차를 타고 숙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숙소를 신사이바시 근처에 잡았기 때문에 일단 JR보다는 난카이로.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대중교통은 크게 버스와 철도가 있습니다. 철도는 거기서 또 JR과 난카이센으로 나뉩니다. 일본의 철도는 우리나라 코레일에 해당하는 JR 외에도 사철로 불리는 다양한 민영회사가 존재합니다. 난카이센도 사철 회사 중 하나입니다. 난카이센의 라피트라는 열차가 간사이 공항에서 오사카 남바까지 운행하는데 이 라피트가 일반적으로 오사카 시내로 들어가는 가장 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라피트는 구간 요금 외에 특급 요금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냥 일반 급행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라피트가 직전에 떠나서 다음 열차까지 시간이 조금 비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출발하는 일반 급행 열차의 도착 시간이 라피트보다 더 빠르다고 역무원 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반 열차는 좌석이 지하철 모양이고 중간중간 자주 정차도 하지만 어차피 공항이 시발역이라 앉아갈 수 있고 도착도 더 빠르다고 하니 특급 요금도 아낄 겸 그냥 일반 열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열차는 45분 후 난카이 남바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오사카 여행을 오면 거의 항상 남바 근처에 숙소를 잡는데요. 공항과의 교통편이 편할 뿐더러 숙소도 많고 근처에 식당도 많아서 제 여행 스타일에 딱이거든요. 단점은 사람이 좀 많아서 복잡하다? 그 정도입니다. 이번 숙소는 남바에서 지하철 한 구역 떨어진 신사이바시역 부근으로 잡았습니다. 오사카에 와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여행 3일차 되던 날 오사카에서 마라톤 행사가 열렸는데 그 때문인지 숙소 선택권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지하철을 타지 않고 숙소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걸어서는 15분, 지하철을 타면 도보 포함 10분쯤 걸린다는데 일본 지하철이 의외로 에스컬레이터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짐 들고 옮기기 어려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찾아서 타면 되기는 하는데 그러는 것도 귀찮고 한 구역이라 그냥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도톤보리 강을 보니 오사카에 온 게 실감이 나네요. 오랜만에 오사카지만 분위기는 참 한결같습니다. 관광객도 많고 현지 시민들도 많고 참 왁자지껄합니다. 저는 짐도 크고 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그나마 적은 길을 택했는데도 활기참이 느껴집니다. 오사카의 밤 공기를 맡으며 걷다 보니 어느새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사이바시역의 대로변에서 한 골목 안쪽에 위치한 숙소. 위치도 좋은데 조용하기도 할 것 같네요.はい、それと月曜日からまた3泊を別の件で予約しましたけれど、もう同じ部屋で泊まれますかね。あ、すみません。日曜日から3泊です。日曜日からまた3泊を同じタイプで予約しましたけれど。そうです。26日から3月1日がチェックアウト。あ、そうです。はい。あります。 失礼했습니다. 1박당 물을 한 병씩 주신 것 같은데 5병이나 주시네요. 아, 무겁다 무거워. 방에 들어오니 좁긴 하지만 방도 깨끗하고 전형적인 일본 비즈니스 호텔의 느낌. 숙소도 일단 만족입니다. 욕조도 있고. 저는 이렇게 금요일 근무를 마치고 오사카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일단 조금 짐 정리를 좀 하고 오늘은 간단히 지금 배가 좀 고파서 밖에서 뭐 살짝만 먹고 오늘 첫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숙소에서 짐을 정리한 후 간단하게 한잔하며 오사카 여행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오사카 푸드트립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사카 여행 첫 번째 에피소드 오사카 여행 출발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